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절대 전략 세워보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을 전문가님은 어떻게 정의하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한마디 알려주세요. 비관주의는 실패의 근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오늘 안 그래도 많이 빠져서 좀 실망과 이 비관에 빠져있을 투자자분들을 위한 그런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는 이유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뭐 지금까지 100년 동안 이렇게 열려 있고 앞으로도 100년 동안 이상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성공의 가장 큰 중요한 요소는 긍정주의면서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걸로 인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이제 안 좋은 악재들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다수 투자자들, 대중 투자자들은 마음 상태가 항상 비관주의라거든요. 마음 상태가 항상 나쁜 악재를 먼저 보고 호재가 있어도 그 호재를 잘 건너뛰고 안 보고 늘 불안한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두고도 그것을 투자에 활용을 못하고 늘 마음으로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주식 그냥 따라잡지를 않고 내려가는 주식 올라갔다 많이 올랐다 내려오면 그때 가격만 보고 주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주식이 안 가게 되면 샀는데 계속 안 가면 또 계속 비관주의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오늘처럼 급락을 한다든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그러면 비관이 공포로 휩쓸리게 되면 거의 바닥에서 늘 선조를 한다든지 그런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바꾸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내의 주가 가격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가격 흐름을 봐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단기금리나 뭐 10년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물가도 뭐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우려가 많지만 실제로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주가가 빠지니까 불안하게 비관에 생각하면 너무 많이 올라서 다 그런구나. 정상적으로 많이 오르면 차익도 나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주가 빠진 것도 너무 과도하게 우려를 하고 비관이 쌓이면 우리나라 기술주도 그냥 바닥에서 그냥 던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카카오를 보면 작년부터 사서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바닥에서 지지선 붕괴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불안해서 아마 상당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걸 보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실적이라 이런 걸 좀 분석해보고 확신이 있다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로 잡는 게 바로 객관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관, 그 공포에 휩쓸리다 보면은 손실을 확정짓게 된다. 저점에서 팔고 손실을 크게 보게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전체적으로 좀 밀리기는 했지만 이런 와중에서 눈에 띄는 점들 체크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항상 시세를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 즉 수급이거든요. 수급, 매수와 매도 어떤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따라서 시세가 방향이 정해지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실적이라든지 어떤 경기가 하지만 단기적 수급이다. 그러면 현재 연초에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수급을 보게 되면 지난 배당락 이후 29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5일 거래일 동안 보면 외국인은 코스피 기준 누적을 485억밖에 안 샀습니다. 물론 선물은 2조 3,490 팔았지만 좀 팔고 있는 거죠. 전체 보면. 그런데 개인들은 배당락 이후에 5조 2천억이나 거래소 사고요. 코스닥까지 2조 7,863억치 샀습니다. 많이 샀죠. 거의 8조 가까이를 사고 있고요. 여기에서 사는데 거기서 지금도 프로그램 위주로 나오고 있지만 기관들은 거의 7조 가까이를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코스닥 1조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연초니까 기대감이 작년에 뭐 대주주가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팔았다가 다시 사는 물량도 있겠지만 연초가 되면 항상 올해 기대하고 뭔가 계획을 사고 투자에 대한 계획도 하고 해서 빨리빨리 뭔가 하고 싶어서 개인들은 많이 사고 있습니다. 특히 낙폭이 큰 종목들을 사게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카카오란 게 지난주부터 제가 카카오랑 이제 삼성 SDI 주가를
한번 체크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카카오 같으면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기관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급락을 한 거지만 그 전부터는 개인들이 많이 산 거죠. 작년도 하반기부터 중반기부터 내려오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늘 개인이 많이 샀거든요. 그럼 개인이 사가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주식을 그냥 개인이 받아줬는데 이게 의지가 있어서 장기 투자의 의지가 있어서보다 단기 많이 빠져서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사는 것은 좀 괜찮지만 그래도 어떤 많이 빠졌을 때 상대방 기관과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팔고 있는데 그냥 샀으니까 많이 빠져서 샀다 치면 시간을 많이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성장은 뭐 분명하니까. 그러면 그래도 폭발적으로 실려 있고 그러면 많이 빠졌으니까 오히려 불안한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은 그래도 실렸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가격 하락은 거의 마무리 구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5천이니까 9만 5천부터 10만 5천 사이는 가격 메리트가 아주 큰 주식입니다. 이제 이 주식은 카카오 같은 걸 긍정적으로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수급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 파는 게 안 좋습니다. 그럼 시간을 두고 내가 길게 잡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 70% 수익이 보장되는 겁니다. 70%. 나는 2년 동안 들고 간다 그러면 70%면 1년에 35%죠, 평균. 17만 3천 원은 2, 3년 안에 반드시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성장이 계속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매집을 하게 되면 70% 수익률이 보장이 됩니다. 이게 실패 없는 1등 주고 4차 산업 아직도 1등 주고 4차 산업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은. 그러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산다면 이렇게 길게 보고 해야 되고요. 만약에 또한 한 종목을 지난주부터 같이 보라 그랬는데요. 삼성 SDI다. 삼성 SDI하고 카카오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삼성 SDI는 이제 공장을 본격적으로 미국도 그렇고요. 추가 증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계속해서 앞으로 꾸준히 계속 등락 없이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럼 가격만 내려온 거죠. 이제부터는 오히려 상승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품 25% 빠져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우량주 실편 1등 중인데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고요. 이제는 오히려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하는 것이 그림으로 나올 걸 보여요. 이것은 모멘텀이 이제 LG는 솔루션 상장 이후에는 오히려 추가 상승이 우상향 나올 걸 보이기 이런 주식과 수급도 보시면 삼성 SDI는 보시면 외국인들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안정적이니까 큰 등락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카카오는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파니까 개인만 사면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가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국채 금리가 뭐 구조적으로 상승을 저는 올해 2.3%가 미국 10년물 국채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더라도 큰 악재는 아니다. 단기성 악재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구조적 성장을 수혜주는 삼성 SN 카카오는 이제부터 관심 주고 오히려 중장기로 매수하는 구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뭔가 좀 설득이 됩니다. 지금 당장 카카오의 차트를 놓고서 사시겠어요?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약간 갸웃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 성장을 하는데 2, 3년 정도 내다보면은 직전 고점을 넘어서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에는 굉장히 좀 끄덕끄덕하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좀 여유 있게 기간을 길게 놓고 봐야 된다. 그러면 70% 정도의 수익이 확보될 것이다. 카카오 강조를 해주시네요. 내일장에서 뭘 봐야 될까요? 네, 지금은 이제 코스피는 수급은 지금처럼 조금 더 개선될 걸로 보여요. 컨선도 외국인들 수급이나 기관들 수급은 이제 며칠 안으로 플러스나 수급이 개선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반등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2970이 지지하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붕괴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 지수는 2916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40포인트가 갔으니까 하락 여력은 그리 크지 않다는 거죠. 30포인트 정도밖에 하락 여력이 없어요. 오늘 밑꼬리 달고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배당 이후에 포트폴리오 조정은 이번 주에 거의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컨선들은 그러면 금융기관, 금융투자 쪽도 그렇고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반등의 영역에 들어간다. 그러면 크지는 않지만 이번에 박스권 하단은 붕괴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수는. 그래서 단기 지선이 2916포인트 체크하고 지지만 잘 되면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장이 좀 더 나은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음 주에 절대 전략은 지금은 27일 날 LG 솔루션이 상장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주가 아니라
배터리 셀 주식을 관심 있게 보고 매수를 다음 주부터는 지금부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소재가 아니라 배터리 셀을 주목해야 된다. 간략하게만 왜 이쪽을 더 보시는지요? 배터리 셀 주식은 우리나라 삼성 SDI, LG에너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이 있는데요. 1년 동안, 작년 동안 15개월 동안 거의 안 가고 있습니다. 13개월. 두 달만 지나면 15개월이기 때문에 시세의 어떤 기간의 추세를 보면 타이밍을 체크를 해보면 15개월째 반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7일 날 하면 그 이후부터는 배터리 셀은 전체적으로 좋고요. LG 에너솔루션은 따상이 당연할 거고 상하가 3번은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 위에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이제는 삼성 SDI도 수급이 아주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까지 소재 쪽보다는 셀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비관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시장은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최병훈 전문가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기차주 그 중에서도 배터리 셀을 주목할 타이밍이다라는 투자 조언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이었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이 시장 대비 더 밀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투자 판단을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좀 도와드릴게요. 시장 어려우실수록 또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모아서 그 안에서 또 해답을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겁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